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 오후 7시 58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도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하여튼 전 종목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 나타나면서 전 종목 전 업종이 좀 골고루 조금씩 다 빠졌는데 하여튼 금요일 날은 물가지표 때문에 전 종목 전 업종이 그 반대로 이렇게 골고루 다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뭐 사실 조금 좀 흐름이 좀 조용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보시다시피 휴일이 많습니다. 그죠? 중국과 한국이 하여튼 중화권, 한국, 뭐 중국, 한국이 이렇게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좀 조용해질 것 같긴 하고 뭐 그래도 뭐 중요한 이슈가 없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긴 할 거예요. 미국 증시에. 이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한참 걸리죠. 하여튼 고용 지표가 발표 예정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는 이제 고용 지표에 비해 좀 떨어지지만 뭐 ISM 제조업 지표도 그리고 ADP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고용 지표가 좀 중요해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이제 그 매크로적인 변수, 뭐 그런 경제 성장이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졌다 보니까 다시 미국 증시가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는 그죠? 미국의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지표로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고 하여튼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조정을 좀 나타냈었죠. 조정을 보이고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거 한 방을 가지고 바닥을 만들었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밤까지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오늘 밤에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은 그럼 일단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사실상 이 조정을 끝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고 물론 이제 오늘 밤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바로 뭐 앞으로 대폭등 뭐 다시 랠리 시작 요건 아닐 수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 이번에 조정이 시작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3거래일 동안 빠지면서 이렇게 단기 저항이 여기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무거운 저항은 아니에요. 별로 무거운 저항은 아닌데 아무튼 저항은 저항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뭐가 오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번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만들어진다라면 오늘 밤 5일선 위에 안착해서 이런 자리들이 바닥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아무튼 미국 증시는 앞으로 제법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계속 나스닥 기준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지난 만기일 끝나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작했고 급등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상당한 급등을 뭐 기대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벼운 조정을 끝내고 건전한 조정을 끝내고 이 급등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S&P나 러셀 지수도 다 공통적입니다. S&P 지수도 뭐 물론 언제 하루 정도, 이날 하루 정도는 중요한 라인을 살짝 깨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기간 조정으로 이번 조정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모습이긴 하고 오늘 밤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 밤 5일선 위에 안착하는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매우 건전하게 기간 조정으로 끝내는 모습이고 러셀 지수는 힘은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비교적 빨리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는데 지난주에 조정을 했는데 조정의 이유들이 사실 좀 빈약하긴 했습니다. 이 강력한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빠진 거는 사실 그렇게 강력한 악재가 나왔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악재가 있었냐면 파월이 주식 비싸다고 했죠. 파월이 주식 고평가 이야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좀 빠진 게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큰 악재일 수도 있는데 근데 파월이 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세가 좋아서 그런지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으면 이거는 뭐 강한 악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패스. 또 그리고 뭐 한동안 시장을 좀 안 좋게 이끌었던 게 악재가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했다는 거. 요게 좀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악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이것도 사실 뭐 그냥 이제 이것도 사실 개별 기업의 이슈다. 이건 엔비디아만의 악재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죠. 엔비디아가 부진할 때도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 뭐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리나 기대감이 뭐 후퇴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매우 좋게 나와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악재로 인식했는데 이거는 뭐 이거는 경제 지표 발표된 그 다음 날인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는 게 사실 이제 작은 악재로 봐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악재로 지난주에 시장에 빠졌는데 이거 셋 다 악재가 좀 비실비실합니다. 막 그렇게 강력한 초강력한 악재가 아니고 그냥 뭐 시장에 잘 가는 시장에 발목을 잡는 정도, 뭐 그 정도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잘 버텼고 오늘 밤은 5일선을 바로 안착해 버리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여튼 지난주에 5일선 3거래일째 5일선 밑에서 놀다가 바로 오늘 이렇게 5일선을 다시 회복한다라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 매도세가 약할 수밖에 없었는 게 악재가 이렇게 뭐 별로 약한 별로 악재들이 강력한 게 아니었기도 하고 해서 뭐 그런지 미국 증시는 이래저래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무지무지 강합니다. 웬만한 지수들이 다 신고가, 러셀 지수마저도 사실 뭐 신고가를 뭐 기록한 상황이라 갖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고 강하기 때문에도 더욱더 악재가 뭐 무시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 FOMC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되긴 됐는데 FOMC에서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성명서에서도 했고 고용시장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발언도 하긴 했잖아요. 사실 고용이 안 좋으니까 뭐 인하를 한다 그런 개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이 약간 좀 넓게 봐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뭐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기 부양책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책 개념으로 인하를 하면은 사실 부양책 개념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이걸 또 좋게 말로 포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양을 하기 위한 금리 인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적인 인하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혹시나 안 좋아질까봐 미리 내가 그냥 보험적으로 예방을 한 거야.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거에만 주목을 하면서 어쨌든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올랐죠.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도 올랐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재밌긴 한 것 같아요. 파월이 고용이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써있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미국 고용이 뭐 튼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래저래 악재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뭐 보험적이라고 뭐 커버를 뭐 쳐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악재는 그냥 묻혀져 버리는 것 같고 악재들이 기껏 나온다 해도 이런 건 것 같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 뭐 그런 게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유동성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좀 버블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그죠? 신고가 랠리 중이고 나스닥이 이번에 요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급등까지 했는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 정도로 풀고 여기서 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죠? 물론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오늘 밤 또 지나봐야 알 거고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넘는지 안 넘는지 또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 증시는 악재고 뭐고 간에 그냥 무조건 오르려고 하는 굉장히 탄력적인 랠리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 싶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9월 말이죠. 9월 29일이고 내일이 9월 30일인데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2거래일 남았습니다. 그죠? 9월달이 통상적으로 이제 그 주식시장의 성과가 가장 안 좋은 한 달이긴 한데 이번 9월달 성과는 좋았죠. 9월달 성과 좋았다면 아마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가 관리, 윈도우 드레싱 효과 같은 건 나타나서 29일, 뭐 30일 이렇게 남은 기간은 굉장히 강할 수 있죠. 이런 점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여튼 5일선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하다. 오늘 밤 5일선 안착하면은 사실상 이제 단기 바닥 만들어진 걸로 보고 조정이 일단 끝났다라고 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밤 마감 보자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채권 시장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채권 시장은 오늘 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5일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은 바닥을 만드는 거죠. 오늘 밤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은
단기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매집 그런 거 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오늘 밤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제 채권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 될 겁니다. 앞으로 채권이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고점이 이렇게 확 높아졌죠.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조정 조금 나오고 그렇다면 고점이 또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채권이 조금씩 이렇게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물론 뭐 채권과 주식이 같이 잘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채권이 성과가 또 제법 괜찮아지면 주식은 뭐 조금 좀 서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아무튼 당장은 뭐 그렇게 연결성이 좀 잘 보이지는 않고, 하여튼 채권은 이제 막 바닥을 좀 다진 단계니까요. 하여튼 뭐 매집은 뭐 가능할 것 같다. 뭐 오늘 밤 이렇게 마감하면은 바닥 만드는 거다. 매수의 근거가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은 뭐 계속해서 답답해서 뭐 특별히 들을 이야기가 없고 방향성이 없고요. 금값만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그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엄청나게 강합니다. 5일선 부근을 잘 벗어나질 않아요. 5일선을 계속해서 잘 어떻게 지키는 모습, 꾸역꾸역 5일선에 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대로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죠? 지금 시간 외지만은 시간 외라서 뭐 조금 신뢰도가 낮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깨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모습, 그죠? 이번에도 21선을 이렇게 딱 터치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이라 미국 증시는 딱히 지금 위험 신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만 좀 약한 거죠, 그죠? 엔비디아만 위쪽에 저항이, 여기가 저항인데 워낙 무거워가지고 못 가서 그렇지, 엔비디아 빼고 미국 증시는 지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뭐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뭐 물가지표 보고 안도하면서 미국이 반등했으니까 한국도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좀 아직 아직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심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코스피는 바닥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요즘 워낙 강하니까,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바닥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싶고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은 약하죠. 코스닥은 반도체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제약바이오나 뭐 2차 전지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얘는 5일선 위에 안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하루 정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글쎄요. 아무튼 뭐 한국 증시는 아무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한국 증시는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연휴 전에 불확실성을 좀 줄이면서 그 현금 비중을 좀 높인 상태에서 연휴를 맞이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코스닥은 바닥 확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물론 얘도 바닥 확인이 얘도 아마 1380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만큼 체력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신고가고 코스닥은 만년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요즘에 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뭐 벤처 투자를 이번 정부에서 벤처 투자를 많이 육성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형주잖아요. 코스피 대형, 삼성전자 대형, 하이닉스 대형, 이런 대형주들이 하여튼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코스피나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조금 좀 상승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코스닥은 뭐 지난 몇십 년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혀 부담이 없긴 하거든요. 물론 뭐 개별 종목들이 뭐 비싸다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고평가고 보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코스닥은 뭐 좀 괜찮지 않겠느냐. 조금 좀, 예. 물론 지금은 코스피의 시대니까 지금은 좀 그 소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슬슬 좀 소외도 좀 해소가 되고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참 요거 지금 보시는 요거는 이제 코스피 변동성 지수죠. 그죠? 코스피 변동성이 한동안 이 코스피 지수가 하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며칠 전에 급락을 하면서 한번 변동성이 튀었었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또 음봉이 나오고 하락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그 코스피는 급등의 시대는 조금 좀 끝나지 않겠냐. 급등의 시대보다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떨어지는 좀 안정적인 시기가 좀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오늘 물론 아직까지 콜옵션들이 매우 강하긴 강한데요. 콜옵션들이 하여튼 지난 금요일 날에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한번 급락을 하면서 콜옵션들이 조금 타격을 좀 입긴 입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스피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급등하던 시기는 일단 끝이 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좀 답답한 흐름 정도가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막 코스피가 막 폭락하고 지금 그럴 때는 일단 아닌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변동성이 물론 아직까지 21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풋옵션의 꼬라지를 봐서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막 시장이 심각하게 급락하고 폭락하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장이 추세적으로 막 급락하고 폭락할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언젠간 오겠지만은 아직까지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한 모습이에요. 지금 풋옵션 그 모습을 보시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풋옵션이 힘이 없으면 시장이 급락은 하지 않겠죠. 그죠? 시장이 급락은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콜옵션도 힘이 좀 빠지고 변동성도 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지수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거나 박스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코스피 아직까지 코스피의 힘이 좀 더 코스닥보단 강하긴 한데 앞으로는 좀 이제 코스피의 급등 시기는 끝났으니까 하여튼 코스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급등했다가 겁나게 기간 조정하고 뭐 이런 거, 네,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강할 때는 기간 조정 주는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도 또 긴 기간 조정을 또 일단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코스피가 기간 조정을 하면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이 좀 잘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위쪽으로 찔끔찔끔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보니까 근데 뭐 외환 시장 자체가 지금 큰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지 흐름이 이도 저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죠? 지금 87,000 얼마라고 저항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87,000 얼마 아니면 91,000원이 매우 무거운 저항입니다. 지금 벌써 어떤 역사적인 고점 레벨대에 와서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일선 아래에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제서야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밤 미국 증시에 따라서 하여튼 빨리빨리 내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5일선 위에 안착해주면 그래도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내일 5일선 안착 못한다. 내일도 5일선 아래에서 마감한다. 3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아래에서 마감한다. 그럼 이제 조정이 이제서야 좀 시작되는 가격 조정으로 발전 가능성도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근데 뭐 시장이 강해가지고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가격 조정을 상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구간 안에 좀 들어간 것 같긴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들 중에서 좀 못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좀 작은 친구들, 좀 덩치 작은 친구들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 잘 찾아서 보시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기회는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 막 시장이 폭락장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찾아서 계속해서 뭔가 매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뭐 어쨌든 아직 좀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보긴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은데 확인은 필요하다. 어쨌든 코스피는 바닥 사실상 뭐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닥이 좀 문제죠, 그죠? 코스닥은 바닥 확인에 아마 빠르면 한 이틀 정도는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죠? 뭐 빠르면은 화요일 혹은 수요일 정도까지 코스닥은 좀 바닥 확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고, 다른 나라 증시들 뭐 가뿐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은, 지금 참고로 요거는 이제 프랑스 증시인데, 뭐 그죠? 프랑스 요즘에 뭐 망한다 그래도 주식시장 빠질 생각이 없다. 망한다고 해도 안 빠지죠, 그죠? 그냥 박스권이지. 독일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빠질 생각이 없다. 저점을 깰 생각이 없다. 그냥 하여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뭐 지금 빠질 생각이 없어요, 그죠? 답답한 구간에서 빠져야 될 때 안 빠지고 뭐 올라야 될 때 못 올라서 그렇지. 하여튼 계속 답답한 그런 구간이고요. 일본 증시가 뭐 조금 뭐 조정이 좀 나타나긴 하던데, 근데 뭐 그렇게 추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신고가 랠리 중에 조금 빠지는 거라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 한국을 그렇고 어디를 봐도 아직까지는 뭐 지난주에 조정이 좀 나타난다 한들 아직까지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